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차는 벤츠의 신형 E클래스 350 4매틱 AMG 라인. 차량 가격이 8,880만원. 통풍 시트가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윤선호입니다. 이 차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같은 경우에는 저기 독일에서 만들어서 배 타고 오다가 바다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미처 같이 오지 못해서 지금 이 차량에는 빠져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벤츠가 신차 출시하면은 잘하는 장난질이죠. 그리고 이 핸들 열선 같은 경우에 일부 영업사원분들께서 이게 D컷 스티어링 휠이기 때문에 열선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D컷이고 C컷이고 뭔 컷이고 반달 컷이고 간에 그 핸들 열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디자인과 동일한 D컷 스티어링이 들어간 다른 벤츠 차량들의 핸들 열선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벤츠가 이렇게 신차를 출시하거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게 되면 옵션 장난질을 하는 거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하고 이 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엔진입니다. 엔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코드명 같은 경우도 그 W213이라는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그 타이밍에 파워트레인을 업그레이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213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 엔진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엔진이. 그리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병신 같은 미션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급가속을 하거나 저단에서 꿀렁거리거나 덜컥거리거나 좀 변속 충격을 주는 그런 증상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5년 탄 E클래스 이게 차냐? 라는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M274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4기통 가솔린 엔진이었고,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도대체 디젤인가 가솔린인가 타도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좀 시끄럽고 진동도 좀 많고, 그렇다고 해서 출력이 뛰어난 것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구성이 엄청 좋은 것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겁나게 후드럽 했는데 이 또 차주분께서 엔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 라면서 또 차량을 협찬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뭐가 바뀌었을까.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지금 며칠째 차량을 계속 타보고 있는데 차주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엔진만큼은 정말 이번에 엄청난 변화를 거치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달라진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운전하면서의 느낌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윤성로 너 지금 또 MHEV 설명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닙니다. 물론 MHEV 시스템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전 모델 M274 엔진에 비해서 지금 여기 바뀌어서 들어가 있는 M264 엔진의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는 바로 터빈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이 부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잡고 가자면, 우리가 보통 터보차들을 얘기할 때 싱글 터보냐 트윈 터보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싱글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 터빈 골뱅이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싱글 터보, 두 개 들어가 있으면은 트윈 터보,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떤 포인트에서 많이들 헷갈리시냐면, 트윈 스크롤 터보라는 단어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트윈 스크롤 터보라는 게 특히나 BMW 엔진들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이름인데, 이 트윈 스크롤 터보를 보시고 이 터보가 두 개 들어갔구나, 트윈 터보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트윈 스크롤 터보는 터보가 두 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터빈 부품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터빈에 싱글 스크롤 터보도 있고 트윈 스크롤 터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싱글과 트윈이 왜 갈리냐?
터빈으로 배기가스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터빈으로 들어간 배기가스가 터빈 안에 있는 바람개비를 돌리고 그 바람개비와 연결되어 있는 반대쪽 흡입 공기를 땡기는 쪽 바람개비를 같이 돌려줌으로 인해서 압축 공기를 만들어내는 게 터보 엔진의 핵심이에요. 그게 터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BMW에 그렇게 많이 써있는 트윈 스크롤 터보는 왜 트윈이냐? 배기가스가 터빈으로 들어갈 때 배기가스가 터빈으로 들어가는 그 구멍을 두 개로 나눠서 넣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트윈 스크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빈에 배기가스를 두 갈래로 나눠서 트윈으로 집어넣게 됐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출력이 더 도움이 되고 터보렉을 없애준다 라는 부분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실린더 4개 각 실린더에서 배기가스가 나올 때 그 배기가스를 무조건 한 구멍으로 뭉쳐서 터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실린더를 두 개 짝을 지어서 그 두 갈래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흐름을 엇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두 갈래로 배기가스가 나눠져서 터빈으로 꽂혀서 들어갈 때 두 갈래 통로의 사이즈도 다르게 설계를 해서 둘 중에 하나는 아주 조그만 압력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터빈을 빠르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페이스리프트 이전 E클래스에 들어가 있던 그 E300에 들어가 있던 M274 엔진 그 4기통 터보 엔진에 비해서 저 RPM 그리고 저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이 토크감이 정말 말도 못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단지 마력이 한 50마력 정도 더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속에서 저 RPM에서 토크가 빠르고 부드럽게 풍부하게 터져준다는 게 핵심인 거죠. 출발. 물론 시끄러운 건 여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전 모델에 비해서 이 저속 토크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도로 환경에서 이렇게 가다서다를 많이 반복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출발할 때 가솔린 차량임에도 저 RPM에서 나오는 이 풍부한 토크로 좀 편하게 차를 탈 수 있다는 거는 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큰 발전이고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흔히들 자동차 좋아하시고 차 좀 아시는 분들이 자동차가 연식 변경되면서 똑같은 4기통에 똑같은 2000cc 터보 엔진 가솔린 엔진인데 출력이 갑자기 좀 올라갔어 라고 하면은 뭐 데이터만 조금 어떻게 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데이터를 뛰어넘는 단지 수치적인 것들도 좋아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 처음 출발할 때 그 좀 풍부한 출력이 느껴진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달라진 부분은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E300 5년 탄 차 그렇게 5년 된 중고차가 아니더라도 이전 모델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4기통 가솔린 터보 모델들이 저 RPM에서의 그 진동도 좀 심했거든요. 그리고 그 진동이 아이들링 시에도 굉장히 좀 많이 거슬렸었는데 이번에 저 RPM에서의 진동도 좀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M264 신형 엔진을 개발하면서 이 노이즈와 바이브레이션, NVH를 좀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RPM으로 올라갔을 때 이 고RPM으로 올라갔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저RPM에서 느껴지는 진동과 소음은 분명히 좀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실제로 엔진 마운트를 굉장히 재밌는 걸 썼더라고요. 플라스틱 엔진 마운트. 원래 우리가 엔진 마운트 생각하면 뭐 알루미늄 하우징에 안에 이제 고무 부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플라스틱 엔진 마운트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엔진 마운트는 단지 경량화에만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엔진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들 말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실제로 느껴지는 것도 저 RPM에서의 진동이 상당 부분 발전됐다. 자,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MHEV 시스템이 붙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출력을 말씀드리면서 MHEV 시스템에 대해서 딱히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는 이런 식으로 4기통 엔진에 그냥 그 벨트 구동 타입의 모터가 묶여있는 MHEV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를 타셔도 마찬가지지만 그 원래 달려있던 제너레이터 자리에 들어간 그 작은 모터가 벨트를 통해서 출력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운전하면서 저는 거의 느끼기 힘들다라고 봐요. 적어도 MHEV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터의 출력을 운전자가 좀 느끼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벤츠 기준으로는 M256 엔진, M256 같은 경우에는 직렬 6기통의 모터가 벨트 구동 방식이 아니라 엔진 뒤에 붙어 있죠. 엔진과 미션 사이에 모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모터가 들어가고 그 모터가 출력도 주고 충전도 담당해주고 하는데, 아무래도 벨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엔진과 다이렉트로 붙어 있고 사이즈도 좀 크다 보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모터가 들어간 MHEV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운전하면서 사람이 그 모터의 출력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껴지기도 하고, 꼭 출력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분명히 저 RPM에서의 굉장히 그 부드러운 가속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BMW도 마찬가지고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 4기통 엔진들에 들어가는 MHEV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다 벨트 구동형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단지 벨트 구동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벨트 구동형 시스템의 한계상 모터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딱히 아까 엔진 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MHEV 시스템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거지만, 어쨌든 스펙상으로는 어느 정도 출력에도 기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나마 얘가 MHEV 시스템 48V 배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NVH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는 게 하나 있는데,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워터펌프 있죠. 워터펌프, 엔진의 쿨링을 위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워터펌프가 엔진이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그 벨트에 묶여서 계속 같이 돌면서 계속 좀 부하를 주고 있는 그런 요소였는데, 그게 이번에 48V 배터리가 들어가고 MHEV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이제 전기 구동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M256 엔진처럼 워터펌프 및 에어컨 컴프레셔까지 그냥 다 전기로 돌려버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그 워터펌프 하나는 엔진에서 분리를 해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이 저RPM에서 아이들링 시에 이 기존 모델은 진짜 그 디젤 같았던 그 소음과 진동을 좀 줄여주는데 한몫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을 좀 해보고, 또 MHEV 시스템의 최대 장점이죠. 처음에 시동이 걸릴 때 스타트 모터로 낑낑낑낑 거리면서 큰 진동을 주면서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벨트 구동 방식의 모터, 스타트 제너레이터, 그 녀석이 굉장히 강한 토크로 크랭크를 싹 돌리면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시동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M256만큼의 뭐 그런 감동이 있지는 않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거는, MHEV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퀄리티의 부드러운 시동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아무래도 이 벨트 구동형 방식의 MHEV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그 M256 엔진이나 BMW 같은 경우도 인라인 6기통 MHEV 시스템들은 엔진과 미션 사이에 M256과 동일한 방식으로 굉장히 큰 모터가 하나 들어갑니다. 아무튼 뭐 그런 녀석들이 시동을 걸어주는 그 질감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뭐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동 걸릴 때나 스탑앤고 작동 시에 정말 굉장히 불쾌한 큰 충격이 차량 안으로 들어왔던 거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뭐 이 부분도 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크게 발전한 부분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방지턱을 지날 때 이 불규칙한 노면에서의 승차감은 전 모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좀 더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승차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모든 차들이 개발을 할 때 이 메인으로 잡고 개발하는 서스펜션, 그리고 메인으로 잡고 개발하는 파워트레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 그 에어스프링을 베이스로 애초에 개발을 한 차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253AMG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또 이 클래스의 다른 에어 서스펜션들이 들어가 있는 1억이 오버되는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에 진짜 이 급의 이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어떻게 만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좀 보여주는데,
진짜 이 E클래스에 들어가는 이 그냥 코일 스프링 숑은 이건 진짜 G80만도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데에는 지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타이어 사이즈도 분명히 좀 한몫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방지턱을 넘는 상황, 저런 큰 요철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일반 도로를 주행하면서도 노면을 진짜 너무 잘 읽어요. 네,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에 비해서 나아진 게 지금 전혀 없는 것 같다. 네, 그대로 별로다. 자, 이 차량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BMW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BM 사세요. 네, 이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중형 세단 이 세그먼트에서는 진짜 5 시리즈가 최고의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가 아무리 디자인이 괜찮고 벤츠마크가 있고 하다고는 하지만 전 솔직히 벤츠가 너무 이거는 괘씸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이 지금 8,880만원, 차주분 400만원 할인 받으셨대요. 어쨌든 8,500이잖아요 8,000 중반, 8,000 중반에 핸들 열선, 통풍 시트, 이거 되게 뭐 별거 아닌 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별거 아닌 것도 섬세하게 신경 쓰는 게 프리미엄의 덕목이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엔트리급이면 말을 안 해. 이 350 포매틱 AMG 라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이 클래스 라인업들 중에서도 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비싸요. 이 위에는 253 AMG랑 그리고 2450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230 중에서는 또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통풍 시트 없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또 BMW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이 주행 보조 장치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디스트로닉, BMW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5 시리즈 전 모델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버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너 레이더까지 추가가 되고요. 당연히 옆에 있는 차들까지 인식을 하고, 옆에 있는 차가 주행보조 장치 작동 중에 근거리 컷인으로 앞으로 껴든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인지해내는 능력도 상당히 깔끔하고 빠르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 레이더는 들어가 있지 않은, 앞에 이제 카메라와 레이더 하나만 가지고 센서 퓨전해서 주행보조 장치를 작동하는 좀 한 단계 아래급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주행보조 장치 시스템 그 이제 코너 레이더까지 들어가 있는 윗 버전을 S클래스에서 처음 써봤어요. S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BMW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야. 옵션이 좋은 것도 아니야. 아까 제가 열심히 트윈 스크롤 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녀석이 신형 엔진으로 또 바뀌긴 했지만, BM은 원래부터 항상 트윈 스크롤 터보를 사용하고 있었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나는 BMW가 그냥 싫어. 난 BMW에 생긴 게 싫고 저 로고가 싫고 저 브랜드의 이미지가 싫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성비를 생각하시고 이 실질적인 사용성,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차를 내 몸으로 내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타고 다니는 도중에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5 시리즈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G80 같은 경우도 이 녀석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차량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여러분, 신형 E클래스 이런 차네요. 전 모델에 비해서 분명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NVH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G80이나 5 시리즈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리고 이 가격 대비 이 벤츠의 옵션 장난지를 보면 정말 오만 정내미가 다 떨어지는 그런 차였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최대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계속 깔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오늘 리뷰 어떠셨는지 댓글로 또 많은 의견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제작할 많은 영상들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오늘 얼굴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